자, 작약을 압축해서 상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합편입니다. 자, 두 자극사의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할 때 쓰는 쿨령의 법칙이죠. 자석의 세기의 곱에는 B라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4파이 UR 제곱분지 M1, M2로 구하고, 이때 매질이 공기라면 4파이 U분지 1값이 얼마였습니까? 1값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이었습니다.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 R 제곱분지 QM1, M2가 두 개의 자석사의 작용하는 힘의 세기고요. 두 개의 전하사의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지 Q1, Q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하와 두 개의 자석사의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1쿨링이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전개라고 했고, 그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지 Q라는 공식이었습니다. 1웨브라는 자극이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자계라고 이야기했고, H라고 이야기하고, 그 크기는 6.33 곱하기 10의 4승 R 제곱분지 M이라는 크기를 가집니다. 1쿨링의 전하를 옮긴 데 필요한 일을 우리는 전이라고 했고, 기호는 V라고 쓰고요. 공식은 9 곱하기 10의 9승 R 분지 Q였습니다. R 분지 Q. 자, 1웨브라는 자극을 옮긴 데 필요한 일을 우리는 자위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AT입니다. 자위 단위 자주 물어봅니다. AT라는 자위의 단위를 쓰고요. 그 크기는 6.33 곱하기 10의 4승 R 분지 M이 되겠습니다. 자, 전하의 밀도를 우리는 전하 밀도 또는 전속 밀도라고 그러고, 전체의 전하의 양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이걸 우리는 D라고 이야기하고, 값은 Q 전하의 양 나누기 면적, 그의 표면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파이 R 제곱으로 나눈 값이 전하 밀도, 전속 밀도의 값이었습니다. 자속의 밀도의 양을 우리는 자속 밀도, 자하 밀도라고 이야기하고 B라고 표현해요. B는 자속의 양을 면적으로 나눠준 게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개의 공식들이 서로 물려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공식을 보면, 자기장이 H인 공간 내에 M이라는 자극을 둔다면 그 자극이 받는 힘 F의 꼴은 뭐다? MH, 힘 F의 꼴은 AMH고요. 자, E라는 공간 내에, 전기장 공간 내에 Q라는 전하를 둔다면 이 전하가 받는 힘 F의 꼴은 Q입니다. 전하량 곱하기 2고요. 그 공간에서 1웨브라는 자극을 옮긴 데 필요한 자위의 차가 뭐였습니까?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HR이고요. 자, 전개가 2인 공간 내에 1쿨롱의 전하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옮긴 데 필요한 일이 바로 뭐다? 전위의 차로서 전개 곱하기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하의 밀도와 이 자기의 세기의 관계를 본다면 여기에 뮤가 없다면 똑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자속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투자를 곱한 거다. B는 UH. 똑같이 전하 밀도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한 거다. D꼴은 입실론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7개 반드시 기억하고. 자, 자석에서는 N극과 S인 자석에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M 나누기 그 매질을 감싸고 있는 매질이 투자율로 나눈 것 같고요. Q라는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였습니까? 전하의 양을 그 매질을 감싸고 있는, 그 전하를 감싸고 있는 매질의 유질로 나눈 만큼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묶음 단위로 바꾼 게 뭐다? 전속과 자속이 되어 있죠. 전속의 개수는 자석의 양, 자하의 양과 같고, 전속의 개수는 전하의 양, Q와 같은 크기를 가진다. 그리고 이 전속은 특히 페르데이 관의 수하고 같은 개수다. 이걸 봐놔야 됩니다. 자, 자화의 세기는 여기에 어떠한 물체 외부의 N극이라는 자석을 5개 가져오면은 요 외부가 S극으로 자화되죠. 이때 이 자화된 세기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1-뮤S 곱하기 자속 밀도. 이꼴은 뮤0 가로 뮤S -1H. 이꼴은 자화율 XH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분극의 세기와 서로 대응되는 관계죠. 그래서 분극의 세기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에 모이는 이 분극 전하의 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밀도는 주어진 전하 밀도 D보다 조금 적죠. 그래서 1-US 분지 1D 또는 입실현제로 가로 입실에서 -1E 이꼴은 분극률 X2로 구해집니다. 특히 이 자화의 세기에서 자화의 세기는 뭐다?
주어진 자속 밀도보다 조금 적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하 밀도가 1일 때 분극의 세기는 얼마냐? 0.8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는 자와의 세기가 2일 때 자속 밀도가 2일 때 자와의 세기도 거의 2에 가까운 약 2인 그런 크기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면적도입니다. 자계는 접선 승부에 같고요. 자속 밀도는 법선 승부에 같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난 법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자가 묶이면 법선이고요. 여기도 전속 밀도는 뭔 성분이? 법성 성분이 같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자계는 접선, 전계는 접선 성분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크기로 본다면 투자율이 큰 쪽으로 입사각이 커지고 자속 밀도도 큰데 자계의 세기만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 자계의 세기라는 것은 자기력선의 개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율이 작은 쪽으로 자기력선이 많이 모인다. 반대로 요 자속 밀도라는 건 자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속은 투자율이 큰 쪽으로 많이 모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로 이제 유전율이 큰 쪽으로 입사각이 크고 전하 밀도도 크고 전개만 반대 방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모이고 전속은 유전율보다 큰 쪽으로 모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자계는 회전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H는 I라는 전류를 가지고요. 근데 다이버전트 B를 구하면 뭐다? 값은 제로가 됩니다. 즉 자계는 회전하지 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전계는 거꾸로 발산하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버 D를 구하면은 로로서 어떤 값을 가지고요. 로테이션 1을 하면 뭐다? 제로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쌍극자, 전기쌍극자예요. 자, 자기쌍극자의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 곱하기 떨어진 간격이 되겠습니다. 전하의 크기 곱하기 떨어진 간격이 바로 뭐다? 자기쌍극자 모멘트, 전기쌍극자 모멘트,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개는 거리의 3승의 반비라고 전위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랬죠. 자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계는 거리의 3승의 반비라고 자위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랍니다. 그래서 각도가 0도일 때 뭐다? 전개와 전위가 최대가 되고요. 90도일 때는 최소의 값을 가진다. 이 공식이 뭘로 이루어졌다?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전류에 의한 자기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직선 전류, 회전 자기장. 반대로 이런 자루에다가 회전 전류를 인가하면은 직선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기장의 방향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 나사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자,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크기는 암페어의 주의적분과 비호 사분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특히 비호 사분의 법칙 많이 물어보죠. 미소 전류한 이런 미소 전류양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미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물어보면 4파이 R 제곱입니다. R 제곱이고 위에는 IDL 사인 세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 공식 한번 봐놓으십시오. 공식을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4파이 R 제곱분지 분자는 IDL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류의 종류별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직선 전류, 원행 전류 중심, 항상 솔리드 내부, 무한장 솔리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물어봐요. 그래서 직선 전류에 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런 직선 전류가 흘러갈 때 오른쪽 면을 지나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방향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X 하면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왼쪽에서는 돌아서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표현한다면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데 그 크기는 얼마나 된다고요? 2파이 A 분지 N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B라고, 주어진 전류의 크기는 B라고, 요 떨어진 거리에는 반비라는 공식이 되는 거죠. 2파이 A 분지 NI입니다. 근데 원형 코일에 전류를 인가한 경우 그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2파이 A 분지 NI에 이 파이 가운데 있는 파이가 없는 2A 분지 NI로 공식이 변형이 됩니다. 봐놓으시고요. 그다음 환상 솔로네이드입니다. 코일을 감고 여기에다가 전류를 인가하면 근데 그 코일이 뭐다? 환상이에요. 동그라미 모양의 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모양의 자루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서 여기다가 전류를 인가하면은 이 코일이 내부에서만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솔로노이드 코일은 다 내부에서만 자기장이 발생한 거예요. 외부 공간에서는 자기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이 공간과 이 공간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요 내부 공간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2파이 분지 Ni가 되고요. 이때 이 내부 공간, 이 파란 공간에서의 자기장은 균일 자기장. 이 내부는 어디나 자기장이 생겨 똑같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파이 분지 Ni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걸 잘라서 쭉 펴면은 무한장 솔로네이드가 된 거죠.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 되냐? 역시 내부에서만 자기장이 존재하고 요 파란 길이, 이걸 우린 자속이 통과하는 길이, 자루의 길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 길이는 이 반지름 A가 주어지면은 2파이 A로 구했지만은 이제 요 내용에서는 자루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주어집니다. 그럼 자루의 길이 분지 Ni로 구하는 거죠. 위에서는 바로 그 자루의 길이가 2파이 A로 구해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무한히 긴 게 아니고 이러한 타입이 아닌 무한히 긴 직선 전류가 아닌 유한길이 직선 전류, 짤막한 이 직선 전류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A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직선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A 분지 Ni였지만은 유한 길이 직선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는 4파이 A 분지 Ni인데 요때 뒤에 뭐가 본다? 이 각에 따라 가지고 요 각에 따라 가지고 이 각이 주어지면 사인이 들어가고요.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가 들어가고요. 반대로 요 각이 주어지면 뭐다? 코사인 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2로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이란 것, 요 각이 주어지면은 이게 점점 무한히 된다면 이 전류가 각이 90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90도에 가까운 각을 이었을 때 요 각으로 주어진 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죠. 약분하니까 2파이 A 분지 Ni로서 무한 길이 직선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를 만족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별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정삼각형 또는 정사각형 또는 정육각형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물어봅니다. 이때 각각 각 변의 길이가 L입니다. 각 변의 길이는 L이에요. 다 같이 요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전류의 크기는 비례하고 이 떨어진 거리에는 반비례한 거죠. 떨어진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다 모든 공식이 전류의 크기는 비례, 전류의 크기는 비례, 떨어진 거리에는 뭐다?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에서는 1.43이 들어가고요. 정사각형에서는 0.9가 들어갑니다. 정육각형에서는 0.5가 들어간다.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암기 못하면 가운데 거 정사각형이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사각형은 뭐다? 0.9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H는 약 0.9 L 분지 I. 이 한 변의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는 뭐다?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주 도체 내부에서의 자기장입니다. 표면 전류가 흘러간다면 당연히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존재하겠습니까? 전류가 표면으로 흘러간다면 항상 전류의 바깥 공간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도 뭐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균일 전류가 흘러간다면 내부에서의 자기장도 존재하겠죠. 왜? 여기 흘러가는 이 전류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A 제곱분지 RI로서 이 측정하고자 하는 글이 R에 뭐다? 비례하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비례, 외부에서는 뭐다? 반비례하는 균일 전류일 땐 그러한 뭐다?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물론 외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 분지 Ni. 이것도 마찬가지로 2파이 R 분지 Ni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표면 전류가 흐른다면 내부의 자기장은 제로고요. 균일 전류가 흐른다면 내부의 자기장은 그에 비례하는 2파이 A 제곱분지 R의 크기를 가지더라.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 전자력과 회전력입니다. 자, 전자력과 회전력은 모두 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공식은 사인 세타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단 팽판 코일과 이루는 각만 뭐다?
코사인 각으로 공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식은 곱이란 거죠. 전자력에 위한 힘과 회전력은 다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력이란 건 뭡니까? 자력 내 전하나 전류가 받는 힘을 의미하고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력입니다. 자, 자기장 내 N에서 S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도체 내에 선 전류를 흐르면 도선을 두고 그 도선에 전류를 흐르면 이 도선이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 힘의 방향은 프레밍의 왼손 법칙 FBI라고 이야기합니다. FB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I 전류는 나오는 방향. 그럼 이 도체는 뭐다?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받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F 이꼴은 BI 이렇게 나가겠죠. BI 도체의 길이 L 사인 세타 그리고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 사인각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각은 90도일 때 1로서 최대가 되고 0도라면 0으로서 값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과 전류가 90도일 때 최대 힘을 작용하고 0도라면 자기장과 전류가 힘을 받지 못한다. 즉 자기장에 의해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요게 뭐다? FB 자기장의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걸 오른손 벡터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벡터를 회전시키면 이런 의미죠. 회전시키면은 엄지 방향으로 그 벡터가 진행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BI 이게 I가 I에서 요게 B 자속밀도죠. 자속밀도 쪽으로 벡터를 회전시키면은 엄지 방향이 일치가 되네요. 힘의 방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벡터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전류에서 자속밀도로 벡터를 회전시키면은 그것이 힘의 크기가 되고 거기다가 도체의 길이를 곱해준 것이 그 벡터의 힘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기억을 잘 하시고 이건 공식으로 한 번씩 물어보고 크기 구할 때는 요 공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프레밍이 왼손 붙이게 됐습니다. 나란한 두 개의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입니다.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러간다면 보는 것처럼 안에는 자속이 뭐다? 서로 감소가 이루어지죠. 바깥엔 자속이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속이 뭐다? 많은 쪽에서 자속이 감소가 된 적은 쪽으로 자석이 이동하면서 도체가 서로 붙으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방향의 전류가 흘러갈 때는 흡입력,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러갈 때는 반대 방향을 다른 말로 왕복 전류. 한 개는 들어가고 한 개는 나온다 해서 왕복 전류가 흘러갈 때는 반발력이 작용하고요. 그때 그 힘의 크기는 당연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요. 두 개 흐르는 전류의 곱에는 비례하는데 숫자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R 분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R 분지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가끔 가다가 이게 뮤를 포함한 공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R 분지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뮤 제로값이 얼마입니까? 뮤를 표현한 거예요. 뮤 제로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이건 곱하나 만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4, 4하고 2하고 약분하니까 2가 남고 또 여기 10의 7성 약분돼 버리니까 분모는 뭐가 남습니까? 2파이 R이 남네요. 그래서 2파이 R이고 분자는 뮤 제로 앞으로 빼고 I1, I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식을 요걸 암기하다가 요 식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견에 입사하는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전선의 전류가 길이가 L인 전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류란 것이 전하의 흐름을 우린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라는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란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양입니다. 이걸 양변을 똑같이 길이 L로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체의 길이로 곱할게요. 그래서 전류 곱하기 여기 흘러가는 전류 곱하기 그 도선의 길이는 요 오른쪽으로 본다면 전하량 나누기 T에다 곱하기 L이니까 L 분지 T가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으면 전류 곱하기 뭐다? 길이 이꼴은 전하량 곱하기 속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 곱하기 길이한 것은 전하 곱하기 속도한 거하고 똑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 곱하기 길이를 뭐다? 전하량 곱하기 속도로 바꾼다면
Q라는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입사할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QVB 사인 세타, BIL 사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요 IL 대신에 QV를 이어준 겁니다. 이런 힘이 작용하고요. 자, 이 힘도 마찬가지로 벡터 행태로 바꾼다면 속도 곱하기, 약간 전류 곱하기 자속 밀도의 벡터 곱으로 구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속도 곱하기 자속 밀도의 벡터 곱으로 계산하고 거기다가 전하랑 Q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게 전하가 이 이동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럼 힘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의 합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또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요 두 개의 합, 이동 경로와 합 비스듬하게,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서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깥으로 나가는 힘인 원심력과 이걸 잡아당기는, 수직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같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구심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원심력은 R분지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과정에서는 QVP 사인 세타 이꼴은 요 원심력과 구심력과 원심력 R분지 MV 제곱이 같다 해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항상 이거는 속도하고 자속의 방향은 직각 방향에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90도기 때문에 이건 항상 1입니다. 그래서 QVB 이꼴은 R분지 MV 제곱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기사 과정에 오고 있습니다. 한 번쯤 봐주시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회전력입니다. 나침판이 가지는 회전력입니다. 외부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공간에 나침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극, S극의 나침판을 뒀죠. N극, N극이니까 밀고, N극, S니까 잡아당기고, S극, S극이니까 밀고, N극, S니까 잡아당겨서 요거 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도는 회전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력이란 건 어떻게 오갑니까? 회전력은 회전하는 물체의 축의 길이 곱하기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 가해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회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뭐다? 가한 힘의 크기 뉴턴에다가 그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L을 곱한 것이 회전력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봐놓으시고요. 그때 이 나침판이 가진 회전력은 이 나침판이 가지는 자기 쌍극적 모멘트, 즉 회전에 대한 모멘트는 자석의 세기와 자석의 길이가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세기 곱하기 자석의 길이인 M 곱하기 L이 바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 라지 M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개, 이 자개의 곱이 바로 뭐가 된다? 회전력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뭔 성분일 때? 90도일 때 최대의 힘으로 회전하거든요. 그래서 각은 사인각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벡터를 회전시킨 방향으로 회전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팽판 코일이 받는 회전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개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여기에 팽판 코일을 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일을 놨죠? 이런 식으로 코일을 놨는데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코일은 전류가 들어가서 이쪽 코일로마다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요쪽 코일 같은 경우는 자기장과 흘러가는 전류가 나라는 방향이죠. 그래서 요 전류에 대해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배는 요 밴과 요 밴이죠. 그래서 직각 방향, 전류가 자기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할 때만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체는 FP,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을 받고요. 요 도체는, 여기 있는 도체는 FP,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도체가 이렇게 해서 돌게 된다는 거죠. 그 회전력 타우를 구해 달라는 겁니다. 타우는 이렇게 구하죠. MBSI 코사인 세타 또는 뭐다? MBSI 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자, 사인 세타일 때는 이 팽판과 이루는 각, 이 팽판과 이 자개가 이루는 각을 줄 때는 코사인 세타로 구하고요. 팽판의 수직 성분과 뭐다? 요 자개가 이루는 각이 주어지면은 사인 세타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외울 때 여러분들 팽판에다가 사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사인하죠. 그래서 팽판의 수직 성분과 이루는 각 하면은 사인이고요. 팽판과 이루는 각일 때는 코사인이고, 팽판의 수직 성분과 이루는 각일 때는 사인 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기절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원리죠.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크기와 방향에 관한 공식이 있습니다. 방향은 렌즈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렌즈 법칙은 자속의 변화를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코일에다가 원통에다가 코일을 쫙 감고 여기 꼬마 전구를 딱 따르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은 N극의 자석을 가져오면은 이쪽이 뭐가 되게끔 N극이 돼서 못 오게 말기게끔 전기가 흘려줍니다. 그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이 N극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이쪽이 뭐다? S극이 되게끔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는 거죠. 이러한 전류가 만들어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렌즈입니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오면은 오지 말라고, 가면은 가지 말라고, 증가하면은 감소시키려고 그러고, 감소되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뭐다? 유도 기절이 만들어진다. 그게 렌즈의 법칙이에요. 그 크기는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크기는 요 자속의 변화량 dt 분지 d파이,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라고 한 게 페르데의 법칙이에요. 근데 변화하긴 하는데 감소되는 크기로 변화하더라고 이야기한 게 노이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원 이렇게 해야죠. 유도 기절 크기 인원 dt 분지 d파이로서 구하는데 감소수가 많을수록 많으니까 이렇게 n을 붙여주고요. 이게 페르데의 법칙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를 붙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이즈입니다. 맞긴 맞는데 감소 비율에 비례해서 변화하더라. 크기가 결정되더라. 이런 게 노이즈의 법칙입니다. 그 두 개 구분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기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크기는 E 이꼴은 n-n dt 분지 d파이로 만들어지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전류를 흘려도 요 내부에 자속이 만들어지고 자속 때문에 유도 기절이 만들어져요. 그때 만든 유도 기절 크기 E 이꼴은 -L dt 분지 di로 구해집니다. 근데 1차 측에 전류인데 2차 측에도 전압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다? 상호에 떠서 M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E2 이꼴은 -M dt 분지 di1 1차 측에 흐른 전류에서 2차 측에 뜨는 전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상호에 떠서 M으로 구해진다는 거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도 기절의 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하는 직사각계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절력 또는 운동하는 도체에 유도되는 유도 기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직사각계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절력은 자, 이렇게 구하죠. 이 그룹 -n dt 분지 d파이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기절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자속을 우리는 파이를 파이 m 사인 오메가 t라고 주어져서 그걸 미분해서 그걸 결과를 구해보면 결국은 유도 기절력은 자속의 주어진 이 자속이나 또는 전류의 변화보다 90도만큼 늦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90도만큼 늦은 전기가 만들어진 거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유도된 전기가 유도 기절이니까 뭔가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때문에 유도되는 값이 유도 기절이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이 자속의 변화 또는 전류의 변화보다 발생된 유도 기절은 90도만큼 늦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변화량이 비례한 거죠.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 유도 기절력은 얼마 되냐면 오메가 n 파이 맥심 이 주어진 자속의 최대값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오메가하고 값은 횟수를 곱한 거예요. 오메가 n 파이 맥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를 의미하고요. 파이라는 것은 자속이라는 건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을 의미하고 있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도체에 유도되는 유도 기절력은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로서 아까 선전류가 받는 힘, 이게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요, 전동기의 원리가 된 겁니다.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내에 V라는 속도로 이 도체를 움직이면 이 도선에서 전기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전기가 나온다고요? 자, 요건 자기장의 방향으로 똑같습니다. 요건 자기장의 방향. 프레밍 왼손 법칙은 오른손 법칙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왼손에 자기장,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은 엄지 방향에 힘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장 내 오른손입니다. 자기장 내에 도선을 V 위쪽으로 움직여주면은 요 가운데 손가락에서 전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게끔 전기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는 이동 속도의 방향이고요. 요 금지는 뭐다? 자속의 방향이고 I는 유도 기절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라는 건 똑같죠?
엄지가 속도, 이게 자속 밀도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속 밀도라는 건 자속의 방향이라는 건. 근데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는 전류를 흘려주는 전류의 방향이고 여기는 뭐다? 나오는 유독 기절의 방향이 된다는 거. 그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승체와 자기회로입니다. 자, 외부에서 H라는 자기를 인가해주면 쇠 내부의 자속 밀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죠. 증가하다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포화됐죠. 그럼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기를 점점 가면서 0으로 만들어도 쇠 내부에 남아있는 이 잔류자기를 우리는 뭐다? 잔류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축값만 나는 값이 잔류자기고요.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극소로 가해주는 이 힘을 뭐다?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자속 밀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횡축값만은 요 점을 우리는 뭐다?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자석은 요 잔류자기만 크고 보자력과 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잔류자기만 크다 이렇게 외우고요. 영구자석은 잔류자기와 보자력 모두 그리고 면적까지 모두 큰 요소가 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속에 대한 손실은 두 가지가 있죠. 히스테르 손실과 와전류 손실이 있습니다. 히스테르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규수라는 강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테르 손실은 자속 밀도의 1.6승에 비례할 때도 있고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할 때도 있습니다. 자속 밀도가 1보다 작다면 1.6승에 비례하고요. 1보다 크다면 자승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그냥 비례하는 값을 가집니다. 와전류 손실은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두 개의 다 제곱에 비례하고 그걸 적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성청 모양으로 판을 쪼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청철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을 상자승체 또는 강자승체, 도망하는 물질을 반자승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하게 달라붙는 물질은 유해성값이 1보다 상당히 큰 값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런 물질이 뭐가 있다? 철이야 니코가 망가졌다.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철이야 니코가 망가졌다고 하고요. 자, 상자승체는 유해성값이 1보다 크고 자화율이 0보다 큰 값이에요. 두 개 다 큰 값입니다. 1보다 크고 자화율도 0보다 크고 이러한 물질이 공기, 알루미늄, 주석이 있고요. 반자승체는 유해성값이 1보다 작고 자화율 X도 뭐다? 0보다 작은 두 개 다 작은 값입니다. 은, 구리, 비스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석을 원래의 쇠 상태로 만드는 걸 우리는 뭐다? 소자법, 자격을 없애는 방법이라 해요. 직류법이 있고 교류법이 있고 온도를 높여주는 가열법이 있습니다. 냉각법은 없다는 거. 순철인 경우는 770도까지 온도를 높이면 원래 쇠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전기회로와 자기회로가 있습니다. 자,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 E는 기전력과 그리고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우리는 전기회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전류 I는 뭐다? 기전력의 크게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회로에서는 기자력과 자속과 그리고 자기저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 파이는 기자력 F 나누기 자기장 RM입니다. 그래서 자, 기자력이라는 것은 기자력 F 이꼴은 자속 곱하기 자기장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이때 자기장은 US 분지 L, 전기장은 뭐다? KS 분지 L입니다. K가 뭐라고요? 도전율이에요. 그래서 도전율은 두 잔류가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전기회로에서 기전력은 전압 V 또는 E 또는 V로 표현하고요. 전류는 I, 전기장은 KS 분지 L로 표현하는데 기자력은 가문에서 전류의 곱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기자력은 가문에서 전류의 곱으로서 단위가 전류의 단위 암페어와 가문의 수인 턴의 곱인 AT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속은 파이고 자기장은 US 분지 L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관계가 뭐다? 자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대응되는 관계는 자속입니다. 그럼 전류 밀도에 대응되는 관계는 자속 밀도로서 전속 밀도가 아닙니다. 자속과 전속 좀 닮았지만 아닙니다. 도전율에 해당되는 관계는 뭐라고요? 도전율에 해당되는 관계는 투자율입니다. 그래서 투자율이 유전율과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고 도전율과 대응되는 관계다. 기억하시고요. 전기장의 역수를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자기장의 역수를 뭐라냐? 이 자기장 역수를 퍼미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자, 이거는 자로가 완벽한 자로예요. 그래서 투자율이 미우고 길이가 이 자로의 길이가 L이고 면적이 요 안에 면적이 S인 이란 자로의 자기장은 당연히 US 분지 L로 위에서 배웠습니다. 자기장은 US 분지 L입니다.
근데 일부가 끊어져서 공극이 만들어진다면 이때 자기장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원래 자기장에다가 공극부의 자기장을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극부의 투자율은 U0니까 U0 S분지 L0 이렇게 해줘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소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장에 비해서 공극이 발생될 때 자기장은 얼마로 증가하느냐? 그럼 요 값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1 플러스 동그라미 있는 것끼리 모으니까 요 모양, 없는 것끼리 모으니까 요 모양이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1 플러스 X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고요. 값을 이어서 풀어달라는 문제는 2배가 대부분의 답이에요. 그래서 2배입니다. 이렇게 답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자기회로입니다. 자, 코일을 감고 여기다 전류를 인가하면 그 내부에 뭐다? 자속이 발생되는데 이 발생된 자속과 전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인데 그걸 이끌어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게 이 비례 정수 L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파이 이끌은 Li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정의식 L은 M파이 나누기 I가 되겠습니다. 요 L의 단위가 뭐라고요? 인덕턴스의 단위가 헨리. M파이 자속의 단위는 웨버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니까 헨리는 웨버 나누기 암페어하고 같은 단위가 된 겁니다. 이때 L이 전압 E 이꼴은 유도 기절력 E 이꼴은 마이너스 L DT분 DI라는 공식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L에 대해서 풀면 L은 E 곱하기 DI 분지 DT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압이고 시간이니까 세크고 전류니까 암페어입니다. 전압 나누기 전류가 얼마입니까? 전압 나누기 전류가 이게 바로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 곱하기 세크도 뭔 단위다? 인덕턴스의 단위예요. 그래서 인덕턴스 단위가 헨리도 있고 웨버 나누기 암페어도 있고 옴 곱하기 세크도 있다는 거. 요거 조금 여러분들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덕턴스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는 L로 표현하고 단위는 헨리죠. 자, 제일 먼저 솔레노이드 동축원통 평행도성 중에서 솔레노이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솔레노이드 형태에서의 L의 크기는 이때 L은 인덕턴스는 자료의 길이를 이렇게 L로 표현해요. 자료의 길이 2파이 A로 표시된 이 자료의 길이를 그래서 L 분지 US N 제곱이 있고 또는 US 스몰 N 제곱 곱하기 L이 있습니다. 요 N이라는 것은 전체 감긴 횟수를 의미하고요. 스몰 N이라는 건 1m당의 감긴 횟수가 주어진다면 그는 스몰 N으로 표시해서 길이가 곱해지는 형태고요. 전체 감긴 횟수가 되면 길이가 나눠지는 형태라는 거죠.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축 원통에서 L의 크기는 얼마냐? 평행도에서 L의 크기는 얼마냐? 이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자, 구콘덴서의 C값은 얼마입니까? 4파이 입실론 곱하기 반지름 A. 원주형 콘덴서에서의 C값은 얼마입니까? 동축원통 2파이 입실론 나누기 로그 A 분지 B. 평행도선에서는 얼마였습니까? 평행도선에서는 파이 입실론 나누기 로그 A 분지 B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축원통은 바로 원주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L 곱하기 C는 U 곱하기 입진하고 같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L값, 인덕턴스를 구해달라는 거죠. 인덕턴스는 U 곱하기 입실론 나누기 C로 구해주면 된 거예요. 요 C값을 이어주면 된 겁니다. 그래서 U 입실론 나누기 2파이 입실론 나누기 로그 A 분지 B 이렇게 해주면 된 거죠. 입실론 없어지고 2파이 분지 U 그리고 로그 A 분지 B가 위로 올라가니까 로그 A 분지 B 형태가 된 거죠. 이때 전체 길이에 대한 L값은 전체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주 평행도에서의 C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풀면은 동중월 때는 2파이 그리고 평행도설 여기도 파이 입실이죠. 그래서 여기도 파이 분지 로그 파이 분지 뮤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변형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동축 원통에서 내부에서 L의 크기는 8파이 분지 UL이고 평행도에서 내부에서 L의 크기는 4파이 분지 뮤 L이다.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의 합승이에요. 직렬일 때는 가극선일 때는 더해주고 간극선일 때마다 빼주면 됩니다. 얼마를? 2m을. 그래서 직렬의 LT값, 합승값은 L1 더하기 L2 가극선 플러스 M, 간극선보다 마이너스 2m으로 구해주고요. 병렬의 합승값은 장의 병렬처럼 L1 더하기 L2 분자는 L1 곱하기 L2로 똑같습니다. 여기에 병렬 상호인터스가 존재한다면 위에 분자에는 마이너스 m제곱이 곱해지고요. 무조건. 자, 그리고 가극선일 때는 분모는 마이너스 2m이 되고 감극선일 때 분모는 플러스 2m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가극선인데 왜 마이너스 값이 되느냐? 가극선 때 분모가 마이너스 값이 돼야
전체 값이 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분모가 마이너스, 가항극선된 전체 값이 감소되는 형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는 방향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형태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저항의 직렬과 병렬의 합성값 똑같은데 상호인덕션스가 존재한다면 그 값의 더해지고 빼져서 가극선, 간극선 때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덕션스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져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단 상호 인덕션스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인덕션스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지만 자기 인덕션스 L 값은 항상 뭐다? 플러스 값을 가지더라. 이것도 한번 봐놓으십시오. 상호 인덕션스 구하는 공식은 K 루트 L1 L2로 구하고, 또는 상호 인덕션스 L은 L분지 위에서 N1 N2로도 구합니다. 이때 K 값이라는 것은 결합계수로서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분질 Li 제곱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봐서 알죠? 그래서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 Li,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분질 Li 제곱이고,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분질 뭐다? CV 제곱이다. 또 여기서 공식 하나 더, NI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N 곱하기 I를 곱하면, L 곱하기 I를 곱하면은 Li 꼴은 발생된 자석의 양 M파이와 같고, 두 개 곱하면 CV를 곱하면 그에 저장된 전기의 양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M파이가 바로 Li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그러면은 2분지 1 Li 곱하기 I니까 Li를 M파이로 바꿔서 2분지 1 M파이 I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전은 2분지 1 CV 제곱이죠. Q는 CV를 이용해서 2분지 1 QV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것은 전개의 전자를 말하고요. 자는 뭐다? 자개의 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자개가 한 쌍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전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반복해서 가고 있다면 항상 그 주변에는 자개가 따라갑니다. 자개는 어디로 간다고요? 앞뒤로 90도의 각을 이루면서 앞뒤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뒤. 전개가 위아래로 운동한다면 자기는 앞뒤로 운전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 두 개가 이루는 한 쌍은 뭐 어디로 한다고요? Z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Z 방향으로. 그래서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전개의 방향에서 자개의 방향으로 벡터를 회전시킨 방향으로 전자파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의 방향은 X 방향 성분, 자개의 방향이 Y 성분이라면 전자파의 진행 방향보다 Z 방향 성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와 자개는 항상 수직이죠. 수직이지만 이루는 위상은 뭐다? 시작되는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가 되는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동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상은 동위상이고 이루는 각은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파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전자파가 매질을 1등할 때 그때 그 매질이 가지는 고유 저항은 얼마냐,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에서 고유 임피던스는 전개 나누기 자개로 이렇게 형성됩니다. 원래 우리 저항이란 건 어떻게 합니까? 저항이란 것은 전압 나누기 전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개의 단위가 뭐예요? 전개의 단위가 볼트 퍼 메다지 않습니까? 자개의 단위가 뭡니까? 암페어 퍼 메다입니다. 그래서 이 전개란 것은 실제 뭐다? 전압과 같은 요소예요. 그리고 자개란 것은 뭐다? 전류와 같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매질의 뭐다? 임피던스,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로 구합니다 하듯이 전개 나누기 자개, 전자파에서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는 전개 나누기 자개로 구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매질의 값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매질의 값 루트 뮤 나누기 입실론으로서 그 고유 임피던스를 또 계산할 수 있고, 매질의 값 U 나누기 입실론은 L 나누기 C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루트 L 나누기 C로도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임피던스, 전자파에 대한 그 매질의 저항값 이꼴은 전개 나누기 자개 또는 루트 투자율 나누기 유진율 또는 루트 L 나누기 C로 구해진다. 이때 매질이 공이라면 이게 투자율이 뮤0, 입실은 0를 위해서 계산하면 그 값이 120파이, 파이가 3.14니까 계산하면 317이라는 값이 가집니다. 당연히 저항이니까 옴이 되겠죠? 요 값이 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자파가 이제 파이 형태로 공간을 지나갈 때 그 속도는 얼마로 지나가느냐, 그 속도를 물어봅니다. 단위는 뭡니까? 당연히 메다 퍼 세크라는 단위가 되겠죠. 초당에 얼마의 거리를 이동하느냐. 그는 뭘로 간다? 주파수 곱하기 파장으로 가요. 주파수란 게 뭡니까? 1초당에 뭐다? 사이클 수죠. 사이클 수가 주파수고요. 파장은 한 사이클이 가 있는 파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곱하면 1초당 파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속도, 파이 진행 속도가 된 거죠. 그래서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 파이 속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꼴은 매질의 값에 따라서 그 값도 바뀝니다. 루터 뮤 입실현 분지 1로 구해지고요. 똑같은 의미로 그 값은 루터 LC 분지 1로도 똑같이 구해집니다. 속도 V니까 속도를 구하는 것은 루터 뮤 입실현 분지 1이 두 개 다 아래쪽에 올라가 있는 형태, 아래쪽에 가 있는 게 속도 가는 거고, U와 입실론이 위아래 된 것은 전압 나누기 전류가 저항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항 구하는 공식이고, 다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속도 구하는 공식이라면 빨리 뛰가려니까 뭐 밑에 바퀴가 많이 달렸다. 이런 느낌으로 두 개가 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속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공기일 때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루터 뮤제로 입실현 제로 분지 1을 이어서 구하니까 3 곱하기 18선으로 피트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팅 벡터 에너지란 건 전개와 자기가 공간으로 뻗어나갈 때 그때 에너지는 얼마로 전달되냐, 그 에너지를 우리는 포인팅 벡터 에너지라는데, 단위 면적당 1초당 통과하는 그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포인팅 벡터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전체 에너지가 아니고 단위 면적을 1초당 통과한 그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포인팅 벡터 에너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포인팅 벡터 에너지는 우리 에너지, 전력이란 건 뭘로 갑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바로 전력, 와트가 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게 전압에 해당되는 것이 전개, 전류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자개지 않습니까? 단위가 볼트 퍼 메다, 그리고 암페어 퍼 메다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와트니까 와트, 메다로 나누기 메다 제곱. 그래서 단위 면적당에 전달되는 뭐다? 에너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팅 벡터 에너지는 전개 곱하기 자개인데 벡터 곱이에요. 벡터 곱입니다. 전개에서 자개로 벡터를 곱한 만큼 벡터가 진행하고, 에너지가 진행하고, 그 크기는 스칼렛의 크기는 전개 곱하기 자개 곱하기 그 두 벡터 이룬 각 사이가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거죠. 근데 사인, 이 두 개와 전개와 자개는 항상 몇 도 각도를 유지하더라? 90도 각도를 유지하죠. 동 이상이지만은 항상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90이니까 항상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의 크기에다가 자개의 크기를 곱한 것이 바로 뭐다? 전압 곱하기 전류와 똑같이 전달되는 에너지, 포인팅 벡터 에너지,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곱하기 자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우리가 전개 나누기 자개가 매질이 공기일 때는 그 값이 얼마였다고요? 12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대비해서 전개 이꼴은 요걸 곱하니까 120 또는 다른 말로 377 뭐다? H하고 똑같은 값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377H를 넣는다면 377H가 두 개니까 HH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H 이꼴은 2 나누기 377을 넣는다면, 요 자리에 넣는다면 2가 두 개니까 2 제곱 나누기 377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하나로, 자개 하나로도 포인팅 벡터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네 가지 맥스웰 방정식 몰라요. 자, 로테이션 H 이꼴은 I, 로테이션 E 이꼴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다이버 D 이꼴은 로, 다이버 B 이꼴은 제로입니다. 자,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일 기억하기 좋은 게 3번과 4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버전트 D는 뭐라고요? 로가 되고, 다이버전트 B는 0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자속은 발산하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보면은 N극 S극이 항상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N극 S로 자력선이 형성되고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속 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걸 감싼 이미 폐곡면을 만들어서 그 곡면을 지나가는 양을 더하는 것이 다이버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지나가는 양은요, 요 한 면에서 나가고 다른 면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이 나가고 똑같이 뭐다? 나가고 똑같은 반대면에서는 들어오니까 그 양을 다 더하면 합은 얼마 된다? 다이버 B 이꼴은
그 값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N극과 S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립된 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자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다이버 비꼴은 0이 되겠습니다. 이 발산 다이버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블라.B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거하고 같은 기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이버 D는 0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따로따로 존재가 가능하죠. 플러스나 있는 곳에는 전기력선은 뭐다? 나오는 방향이 전기력선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 전기력선을 감싼 이미 폐국면을 만들었을 때 그 국면을 지나가는 다이버전터 전하밀도 D는 얼마냐? 다 닮으면 얼마냐? 그럼 그 면을 지나가는 전하밀도 D의 합은 뭐다? 그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최적 전하밀도하고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립된 전하는 존재한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전은 존재하고 고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 가우스의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본다면 다이버 B, DB는 뭐고? 0. DB시서 없다. 0이고 다이버 D는 DD는 뭐다? 로로 있다. DB는 없고 DB져서 없고 다 DB져서 없고 DD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가 외우기 좋아요. 다이버전터. 자, 근데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조금 뒤에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회전을 의미하고 있죠. ROT, 회전입니다. 자, 자계를 회전시키면 또는 뭐다? 전계를 회전시키면 이란 의미죠. 이때는 전류가 존재하고 이때는 마이너스 라운드 T가 있다는 건데, 자, 특징은 뭐냐면은 전류는 회전하는 뭐다?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실제로는 이거는 자속을 변화시키면은 뭐다? 전압이 유도된다. 유도 기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암페의 주의 적분에서 나온 거죠. 자기장을 다 더해주면은 그는 그 내부에 흘러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결국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죠. 전류가 없다면 자기장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자속을 변화시키면 유도 기적이 유도된다. 이건 뭔 공식이었습니까? 페르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었죠. 이 유도된 게 바로 요 공식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전류란 것은 두 가지 전류가 있습니다.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전도 전류라고 이야기하고요. 콘덴서를 통해서, 즉 C 성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는 변이 전류. 실제 이 콘덴서에는 전류가 흘러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끌어주면은 플러스 전기는 이쪽 급판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전기는 이쪽 급판으로 이동하시 이게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 전류다 해서 변위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가 변이 전류가 흐르건 또는 뭐다?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완전 넘어가는 전도 전류가 흐르건 선의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그 주변에 뭐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 변이 전류 구하는 공식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는 콘덴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콘덴서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합니까? I는 전압 나누기 C의 저항값은 J 오메가 C 분지 1이죠. 그래서 저항으로 나눈 만큼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변이 전류가 된 거예요. 미분으로 구하면 어렵습니다. 이걸로 구하고 그래서 구해보면 J 오메가 C V니까 이때 C 값은 뭡니까? T 분지 입실은 H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이 전류라는 것은 주파수에도 비례하고 유전율과 면적과 전압에도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변이 전류는 이 유전율과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유전율과도 비례한다. 또는 뭐다? 주파수와도 비례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 전류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인데 아까 앞에서 우리 전류 I 꼴은 전압 나누기 저항인데 이걸 뭘로 곤치면은 미분형으로 곤치면 전류 I는 뭐다? 전개 나누기 저항 대신에 고유저항. 고유저항 역수가 도전유죠. KE. 이렇게 바꿨던 공식 기억날 거예요. 이게 오미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식하고 똑같은 전류예요.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는 전도 전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로 이론에서는 자기학에서는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서 변이 전류 밀도, 전도 전류 밀도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요 공식을 이렇게 변형된 공식으로 물어보는 내용을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전개 E죠, 그죠? 그리고 라운드 T, 라운드 B인데 P 대신에 뭐다? A를 넣어서 이 A가 뭐다? 자극의 벡터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의미한 것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저력이 발생됩니다를 자극의 벡터 포텐셜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 정도도 한번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1장의 내용이죠. 이제 벡터에 관한 겁니다.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는 거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예요. 방향을 표현한 게 x, y, z, ax, ay, az, i, j, k 다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내적을 구하면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요. 이 내적은 스칼라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크기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그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점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두 벡터에 이루는 코사인과를 곱하면 그것이 내적의 크기가 되고 그 크기는 같은 방향 성분,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z 방향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결과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해주십시오 하면은 결과는 뭐라고요? I 방향 크기가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1 곱하기 4는 4니까 4. 그 다음 J 방향 4 곱하기 2니까 8이네요. 그리고 K 방향은 3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네요. 이걸 뭡니다? 다 더한 거죠. 다 더한 게 내적입니다. 내적을 구하니까 값이 뭐야? 0이 나왔습니다. 0이 나온다는 말은 A 크기도 존재하고 B 크기도 존재하는데 그 내적이 0이 나온 말은 코사인 사이값이 뭐다?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코사인은 뭐가 될 때 0이 됩니까? 90도가 될 때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는 수직 관계구나, 값이 90도 관계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할 때 사실 이 공식을 통해서 사이각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벡터의 외적을 계산해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외적은 벡터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 벡터에서 B 벡터로 벡터를 곱하면은 그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이란 것은 사인 세타를 의미합니다. 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의미하고 그 두 벡터에 이런 사인각을 이어서 곱해주면 그 크기가 나오지만은 그 방향까지 표현하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IJK를 이어주고 그 다음 A 벡터 먼저 B 벡터 나중 이어서 벡터의 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걸 계산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x이죠. x 방향에서 y 방향으로 벡터를 배전시키면 그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x에서 y로 벡터를 회전시키면 z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를 보면 우리가 x, y, z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x에서 y로 벡터를 진행시키면 회전시키면 엄지 방향으로 벡터가 진행하는 겁니다. y에서 z로 벡터를 진행시키면요. y에서 벡터를 진행시키면 x 방향이 되고요. 자, 여기서 J에서 I로 벡터를 진행시키면요. J라는 게 뭐지? X, Y, Z로도 표현하지만은 I, J, K로도 방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J 방향에서 I 방향으로 벡터를, 그러면 요렇게 벡터를 돌린 거네요. 그럼 음지가 아래쪽으로 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I 벡터에서 I 벡터로 벡터를 회전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물어본다면 자기 벡터에서 자기 벡터는 벡터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 크기는 0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I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이니까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사인 0도가 되겠네요. 사인 0도는 얼마다?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은 0이 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I 벡터와 I 벡터의 내적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똑같은 의미로 I 벡터의 크기 곱하기 I 벡터의 크기 곱하기 점이니까 코사인 0도를 여시면 되겠네요. 왜? 같은 방향이니까 0도가 되겠습니다. 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요,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코사인 0도는 1이죠? 1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내적은 1이 됩니다. 이렇게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펜미분 연산자입니다. 역삼각형 되어 있는 이걸 나블라라고 읽어져요. 그래서 각각 I, J, K 승부돼서 각각을 미분해달라는 펜미분 연산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가 I, J, K가 있는데 이 펜미분 연산자와 전개의 내적을 계산해달라. 이 내적이라는 게 바로 뭐다? 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펜미분 연산자와 벡터의 내적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산하면은 요것의 I 승분
I 성분끼리 이렇게 내적을 하고요. 요끼리 내적을 하고 J 성분은 J 성분에 의한 내적을 하고요. K 성분은 K 성분의 내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X를 X 됐으면 미분, Y를 Y 됐으면 미분, Z를 Z 됐으면 미분하니까 여기는 방향 벡터 IJK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없는 크기만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발산이라는 것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한쪽 방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요 값이 정답이 되는 거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 정도만 벡터에서 한번 봐놓으시면 됩니다. 벡터 문제 그리 많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 놓으면 여러분들 보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